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추 우리가 키우는데 해충이 가장 문제예요, 솔직히. 그 이제 비료랑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잘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잘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미끄럼만 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해충 방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충 방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방송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해충을 방지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어느 때 방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도 제일 무서운 게 담배 나방입니다. 지금은 이제 담배 나방이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다른 거는 이제 방제가 어느 정도 되는데 담배 나방은 방제를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담배 나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담배 나방을 잡으려면 담배 나방이 생기고 나서 잡으면 늦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개체수를 끊임없이 줄여야 됩니다. 내 밭에는 담배 나방 유충이 있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 가지고 그 밀도를 최대한 낮춰 놓고요. 그럼 담배 나방은 언제 방제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전에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방제를 하면은 맞으면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활동을 안 하고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녁 때 해충들이 와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시간, 이 담배나방이 활동하는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 방제를 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액이 묻어 있으면 되는데, 액도 솔직히 우리가 방제하고 나면은 잠깐 뒤면은 다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방제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방제를 하시고, 대신에 그 이론상은 6월부터 방제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안 맞고요.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고추 정식했으면은 정식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방제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전체를 다 깨끗하게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하시고 담배 나방은 저녁 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되는 게 뭐냐면은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 이 총채벌레들이요, 문제가 눈에 잘 안 보여서 더 문제예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봐도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꽃잎 몇 장 보고 나서 보시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총채벌레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기를 놓칩니다. 그럼 총채가 너무 많아져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어서 얘네들이 고추가 다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이 총채벌레에 의해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해충들도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고추 칼라병, 그죠? 얼룩덜룩 해가지고 칼라병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추는 전체가 이제 한번 생기면은 그 고추 나무 한 그루는 거의 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쓰니까 뽑아서 버리시고요. 자, 총채벌레는 언제를 방지를 하냐면은, 총채가 대부분 이 꽃잎, 이 꽃 속에 숨어 있습니다. 꽃 속에 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해요. 크게 활동 반경이 얘네 총채가 딱 붙고 난 뒤에는 그 나무 한 그루가 완전히 자기가 이제 영역을 침범할 때까지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한 그루의 나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가 돼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계속해서 번지기 때문에 이 총채벌레는 꽃이 오므려져 있으면 저녁 때는 꽃들이 많이 오므러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꽃이 이렇게 아침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그때 활짝 폈을 때 이제 꽃이, 지금은 이제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6시에도 꽃이 펴집니다. 근데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 맺혀 있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이슬이 있으면은 안 좋아요.
그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슬이 마르는 시기에 꽃이 활짝 피는 그 시기, 그래서 6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사이에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총체 방제하실 때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안개 분무, 그죠?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방제를 하면은 얘가 퍼져가지고 아래쪽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 안개 분무 형태로 된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방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래쪽에서 위로 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잎 뒷면에도 해충들이 알을 많이 까놓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쳐가지고 전체를 다 소독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총체가 우리가 박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진딧물, 그 다음에 응애, 가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진딧물은 잘 보여요. 사람들이 진딧물은 잘 봅니다. 딱 보고 진딧물이네 가서 진딧물 방제 잘 하고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게 응애, 또 응애도 잘 안 보입니다. 응애는 거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가루이도 잘 안 보여요. 가루이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하우스 안에 많아요. 가루이, 온실 가루이라고. 그래서 온실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가루이도 많기 때문에 가루이도 고추 잎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아요. 근데 이제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면은 가루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방제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미리 선제적 방제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딧물, 응애, 가루이도요, 마찬가지로 오전에 6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슬이 마르면은 무조건 방제를 하세요. 그때 방제를 하셔야 되고, 눈에 보이고 나서는 늦으니까요, 그냥 선제적 방제를 하세요. 많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그때 방제하시고, 그래야 얘네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온실 가루이가 가장 문제가 돼요. 온실 가루이 다 번져버리면은 고추잎들이요, 그 노랗게 변해가지고 우수수 떨어지죠. 툭만 치면은 도서석 떨어지는 게 그 온실 가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잎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고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실 가루이도 선제 방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미리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 고추가요, 그 키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는 고온이죠. 근데 장마 뜨거우면은 다 습합니다. 고온 다 습할 때는 이 곰팡이균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여름인데 건조하잖아요. 이 고온 건조할 때는 또 가루이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결론은 여름철에는 벌레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고온 건조할 때도 생기고 고온 따습할 때도 생기니까 항상 고온인데 건조할 때도 생기고 따습할 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적 방제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생겼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제가 시간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콩밭에 가면은 그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죠. 그걸 노린재라 그래요. 딱 만지면은 그 냄새가, 심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노린재입니다. 이 노린재 방제를 할 때에는, 노린재는요, 낮에도 고추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다가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그늘로 숨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또 새벽에 딱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방제는 새벽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야 죽으니까 어차피. 뭐든지 곤충은 맞아야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는 너무 뜨거울 때는 무조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늘로 다 들어가 가지고 고추 잎 뒤라든지 고추 줄기 속에서 그늘인 부분, 그러면은 내가 방제를 정말로 꼼꼼하게 잘하면은 맞으면은 다 죽어요. 맞으면 다 죽는데 안 맞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래서 노린재가 많은 밭은, 하우스는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보면은 그 잎 위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콩밭, 특히 콩밭에 많죠. 그래서 콩을 심은 곳 옆에는 노린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밭이나 이런 주변에 고추를 심은 곳들은 노린재가 많기 때문에 노린재 방제는 새벽에 이슬이 묻어 있어도요, 이슬 그 위에 노린재가 새벽에는
이 고추잎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그래서 딱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방제를 하시면은 맞아서 다 죽어요. 그래서 노린재 방제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달라붙어 있을 때 방제를 해서 맞춰야 돼요. 안 맞으면 안 죽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 농약은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총체벌레를 죽이겠다 하면은 총체벌레 관련된 약품을 위주로 해가지고 총체벌레를 다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애가 걸렸으면 응애 위주로 그 약품, 응애 관련 약만 사가지고 방제를 하시고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방제를 하시면 돼요. 곤충은 이 농약이 좋다, 저 농약이 좋다가 아니고요. 내가 농부가 이 고추에 있는 벌레를 못 맞춰서 그래요. 꼼꼼하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방제를 하고 방제했다는 그 안도감을 가지고자 해요. 귀찮으니까 힘들고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방제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방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방제를 꼼꼼하게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방제가 잘 돼요. 그래서 방제를 하실 때는 정말로 꼼꼼하게 천천히 아래쪽에서 위로 쏘잖아요. 그렇게 쏘가지고 이렇게 위로 빙 둘러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한쪽을 쭉. 그리고 이제 반대 올 때 또 이렇게 방제를 다 하셔야 되고요. 방제를 천천히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달팽이는요, 제가 이제 약을 아무리 쳐도 달팽이 안 죽습니다. 달팽이는. 왜 안 죽냐면은 달팽이가 저녁에 기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고추 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 밑에 흙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잘 기어 들어갑니다. 달팽이, 집 있는 달팽이도 있고 집 없는 달팽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달팽이 죽일 때는 그 특효약 말씀드렸죠. 유인제가 따로 있습니다. 유인제. 그냥 한 통에 그 500ml, 500리터인가? 한 통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알갱이를 사가 알갱이 유인제를 그냥 고추 사이사이에 하나씩만 넣으면 됩니다. 조그만한 거. 잘라서 반토막 놔도 되고요. 그걸 고추 사이사이에 놔두면요, 얘네들이 기어 나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거나 조금 떨어져서 다 죽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달팽이는. 제가 이제 다 해보니까 다른 거는 달팽이 박멸이 안 되는데 이거는 박멸이 돼요. 그래서 달팽이 유인제를 사가지고요, 그 사이사이에 놔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얘가 물에 젖으면은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제 안 하는 날, 그죠? 방제 안 하고 해가 잘 뜨는 날, 저녁쯤에 위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올려놓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오면은 달팽이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달팽이 박멸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물에 젖으면 얘가 녹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달팽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비가 젖고 난 뒤에는 다시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놓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만 놔주시면은 밭에 이제 달팽이들이 안 보입니다. 달팽이들은 이 유인제에 의해서 기어 나와서 먹더라고요. 딱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좋으니까 달팽이는 그렇게 박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죽이고자 하는 게 뭔지, 우리 밭에 지금 어떤 해충이 제일 많은지 그걸 관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번에는 얘만 죽이겠다 해가지고 걔 위주로만 방제를 하세요. 한 3일 간격 3번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많을 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돌아가면서요, 그 번호가 다 다른 거 제가 저번에 방송 드렸죠. 그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그냥 방제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개체수가 많이 안 늘어납니다. 아예 100% 방제는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면요, 얘네들도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고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추 방제 시기 정확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